줄리앙 씨, 오늘 발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던데요. 잘하기는요.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줄리앙 씨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어렸을 때도 아주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맡은 일도 성실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지요. 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범적인데 그랬을 리가 없지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엄마가 늘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는데도 항상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저한테 청개구리 같다고 하셨지요. 청개구리요?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아, 저건 정말 좋다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말할 때 가끔 써요. 그래? 난 저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왜요? 전 줄임말을 사용하면 재미있고 좋던데요.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말을 하는 건데 줄여서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서로 못 알아들으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 치고 줄임말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자꾸 저런 줄임말을 써버릇하면 나중에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할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스티븐, 뭐 하고 있어?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이야. 휴대폰을 또 바꿨다고? 새로 산 지 1년도 안 됐잖아. 그래도 요즘은 새 휴대폰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만 지나면 낡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했잖아. 고장난 것도 아닌데 자꾸 버리고 새로 사는 건 낭비 아니야? 멀쩡하지는 않았어. 가끔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었거든. 고쳐서 쓰려다가 싸게 나온 제품이 있어서 산 거야. 너무 그러지 마. 새 것만 좋아해서 쓰던 물건을 자꾸 버리면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게 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래, 알았어. 앞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은 고쳐서 쓰도록 노력할게. 전라도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는 갈까 말까 하더니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별 기대 없이 친구들을 따라갔는데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다 좋더라고요. 전라도 경치에 완전히 반한 모양이네요. 거기까지 간 김에 청산도에도 가보지 그랬어요? 안 그래도 청산도에 갔어요. 봄이라서 꽃이 활짝 피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그렇죠? 높은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도시와는 또 다른 풍경이었어요. 다음 달에 버스 요금이 8.5%나 인상될 거라는데요. 8.5%요? 그럼 얼마가 인상되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170원 정도 오르나 봐요. 꽤 많이 오르는데요? 매일 버스를 2번 타니까 한 달이면 10,000원이 더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환율이 떨어져서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걱정이에요. 그런데 버스 요금은 왜 자꾸 오른대요?
물가가 인상된 데다가 최근에는 기름값까지 올라서 버스 회사들도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버스 요금이 오른다고 버스를 안 탈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자전거라도 사서 타고 다닐까요? 자전거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냥 좀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스티븐,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왜? 무슨 얘긴데? 그게 말이야.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어떨까? 고향에 돌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 뭐?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안 될까?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런데. 강아지 배설물이나 털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질 거고, 강아지가 짖기라도 하면 다른 집에도 방해가 될 거야. 그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짖지 않게 훈련도 시킬게. 강아지가 없을 때만 못하겠지만 내 생활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할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돈도 많이 들어갈 거야. 그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생각해 보자. 와, 하늘의 별 좀 봐. 예쁘다. 정말 별이 참 많네. 그런데 저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우주의 끝? 갑자기 우주에 대해 관심이 생긴 거야? 아니, 관심이 생겼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읽은 잡지 기사가 생각나서 그래.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설마 우주가 끝이 있겠어? 우주는 끝없이 이어져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는 끝이 있고 지금도 계속 그 크기가 커지고 있대. 그래? 그럼 끝이 어디라는 거야?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지금의 기술로는 그 끝을 알기는 어려운가 봐. 하지만 계속 커진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 정말 그럴까?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정호야, 오랜만이다. 우리 졸업하고 몇 년 만이지? 거의 10년 만일걸.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정말 세월이 빠르다. 그러게 말이야. 넌 하나도 안 변했네. 그동안 잘 지냈지? 그냥 회사 다니고 가끔 친구도 만나고 늘 비슷하지 뭐.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 회사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적성에 맞아서 잘했다 싶어. 잘 됐네.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역시 넌 기억력이 좋구나. 하긴 예전에도 친구들 전화번호나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너한테 물어보곤 했지. 지금은 예전만 못해. 이제는 가끔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곤 해. 나도 그래.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다. 흥부와 놀부. 때, 옛날. 곳, 어느 마을. 나오는 사람. 흥부, 흥부 아내. 흥부 아이 1, 2, 3. 놀부, 놀부 아내. 제비, 해설자.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흥부는 아무 불평 없이 놀부네 집에서 온갖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네 이놈 흥부야! 너는 언제까지 내 집에서 살 생각이냐? 자식을 9이나 두고서
우리 집에 붙어 살다니 참 뻔뻔하기도 하구나. 잘못했습니다, 형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놀부는 흥부 가족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흥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산 아래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쌀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뜨끈뜨끈한 국에 밥 좀 말아 먹어봤으면.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은 그만두고 이 자루 같은 옷이나 좀 벗었으면. 서로 딱 붙어 있으니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여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저렇게 졸라대니 형님 댁에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야겠어요. 가지 마세요. 또 야단만 맞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설마 형님이 동생을 모른 척 하겠어요? 내가 얼른 다녀올게요. 그래서 흥부는 놀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뭐?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게 없으면 부지런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도 졸라대서 왔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해요? 아이고, 형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마음도 넓으시지요. 괜찮으시면 그 주걱으로 이 오른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좀 먹이게요. 뭐라고요? 얼른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먹여준 밥만 해도 어딘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흥부는 할 수 없이 쫓겨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흥부네 집 처마에는 제비들이 찾아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치지베베, 치지베베. 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제비가 뱀을 피하려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아이고, 저런. 다리가 부러졌나 보구나. 걱정 마라. 내가 얼른 낫게 해줄 테니. 자, 약을 바르고 헝겊으로 잘 묶어주었으니 이제 괜찮을 거다. 치지베베, 치지베베. 그래, 얼른 나아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제비는 훨훨 날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제비가 다시 흥부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치지베베, 치지베베. 아버지, 제비가 돌아왔어요. 작년에 다리를 다쳤던 제비인가 봐요. 정말 아직도 다리에 헝겊이 묶여 있네. 그런데 입에 뭘 물고 있는데? 치지베베, 치지베베. 아니, 이건 박씨잖아. 정말 박씨네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얼른 심어봅시다. 흥부와 아내는 정성스럽게 박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흥부와 아내가 박씨를 심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붕 위에 둥근 박이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벌써 싹이 나오는데요? 아니, 벌써 꽃이 피잖아요. 벌써 박이 3통이나 열렸어요. 배가 고프다고 아이들이 계속 졸라댔는데 이 박을 잘라서 죽을 끓여 먹이면 되겠어요. 얘들아, 톱을 가져와라. 네, 아버지.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보물이야?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럴 게 아니라 다른 박도 한번 잘라봅시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게 웬 돈이야? 엄마, 여기 돈 좀 봐요.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나머지 밥도 잘 나와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건 비단이잖아. 놀랍게도 흥분의 가족이 박을 자를 때마다 보물이며 돈이며 온갖 귀한 물건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분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욕심 많은 놀부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흥부야, 이리 나와봐라. 형님이 왔다.